안녕하십니까. 민원과 청원TV 제12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침구요법사 부활청원입니다. 침구요법사, 침구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또 과거에는 우리의 의료행위의 근간이었던 침구사를 퇴출시킨 위정자들에게 하루빨리 침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것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모두는 고질병 하나쯤은 달고 삽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고치지 못하고 증세를 억제하는 화학성분의 약을 평생 죽을 때까지 먹게 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치료도 법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설명할 원고에 없는 이야기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고혈압, 당뇨 이러한 병들은 죽을 때까지 증상 억제제를 먹어야 하죠. 우울증, 조현병, 정신병 환자도 또한 완치하지 못하고 기껏해서 치료한다고 그러면 정신안정제나 뇌를 멍하게 무력화시키는 약 정도를 처방해서 격리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치료가 아니죠. 그런 정도의 유지를 하는 거죠. 또 만성두통 이거 완치 못합니다. 현대 의학으로 병원에서. 그래서 진통제만 처방하고 진통제 안 들으면 용량 늘리고 또 용량 늘려도 안 되면 더 높은 단위의 진통제를 처방하죠. 그러다 안 되면 치료 못 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냥.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하는 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고질병들은 몸이 스스로 나을 때까지 자연 치유되면 좋고 안 되면 억제제로 현상 유지 또는 고통을 감소해주는 그런 정도의 처치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요의술에는 이런 질환을 치료하고 완치시키는 그런 의술이 있어요. 바로 침과 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침과 뜸을 할 수 있는 침구사들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몇 명 되지도 않고 또 거의 합법적 침구사에게 침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말 침구사 자격 침구사 공부를 많이 한 훌륭한 침구사들이 있는데 자격시험을 보지 못하니까 침구 활동을 못하죠. 그래서 불법으로 어쩔 수 없이 봉사활동 형식으로 그렇게 하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TV에 그동안에 많이 보셨겠지만은 구당 김남수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은 침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105살이기 때문에 침구 치료를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병원에서 부귀한 질환의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못 고치면. 따라서 하루빨리 제가 이제 원고에 있는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루빨리 보건복지가족부는 침구사 자격시험을 하루빨리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침뜸을 불법으로 방치한 위정자들은 또 뒤에서 남몰래 침뜸으로 자신의 질환을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한 수많은 국민들이 오늘 또 불법이라고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 시술사, 즉 말해서 침구사라는 분들에게 침뜸 시술로 자신의 고질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침구사 제도가
엄연히 지금 존재합니다. 다만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전국에 20에서 30명 정도의 친구사만 남아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남아있는 친구사 또한 고령으로 실질적인 의료 행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침뜸을 정식으로 공부하고도 자격시험을 보지 못해서 이걸 시술에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친구사들이 불법으로 주변의 불치병 환자들에게 자원봉사 형식으로 뜸을 떠주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친구사 제도를 폐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친구사 제도를 폐지하려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폐지일까요? 친구사들이 만성병이나 고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친구사 제도를 폐지해서 한의사에게 친구사의 자격을 주려고 할까요? 도대체 보건복지부의 속셈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을 자격시험을 치르지 못한 친구사들로부터 침뜸으로 치료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균성 감염 또는 염증성 질환의 일부는 양의학적으로 완치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또한 완치되지 않은 환자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병원을 절대 신임합니다. 어느 날 공중파 공개방송에서 모 한의사가 의사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라. 만약 의사가 병을 고치는 비율이 30%가 되는 의사가 있다면 그는 명의에 속할 것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의료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법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는 제6회째 방송과 7회째 방송에서 대체의학이 합법화라는 제목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으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행 의료법 제27조 1항은 우리나라의 의료행정을 마비시키는 후진적 의료조항으로 현재의 의료법 제27조 1항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는 이빨만, 한의사는 한약만 짓고 양의사는 뭐 양의학적인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했죠.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양의사가 대체의학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대체의학으로 치료하면 불법입니다. 한의사가 지금 현재는 침구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침구사 자격증 없이 침구를 하면 이것도 불법됩니다. 따라서 병을 한의사와 양의사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료법을 만든 그 독특한 후진적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누군가가 환자를 치료해서 완치가 되었다거나 또 민간요법으로 사람을 살려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제도권 의사가 아닌 경우에.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제도권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못하고 불구로 만들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거절해서 환자가 죽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대체의학이든 민간요법이든 환자를 살리는 것이 의술이고 의료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조권 의학에서 두통과 통증을 치료할 수 있나요? 아마 진통제로 일시적 완화하는 그런 처치만 할 겁니다. 특히 아토피, 알러지, 고혈압, 당뇨, 우울증, 조현병, 알러지성 비염, 자가 면역질환, 족저, 근막염, 견비통, 자골, 신경통, 비문증 등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현대 질환들이 일시적인 조치, 일시적인 처치만 할 뿐이지 완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70%의 질환을 대부분 대체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 여러분, 혹시 대체의학을 한의학에서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국민이나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한의학은 한약재를 연구하고 보급하는 학문입니다. 한의학 육성법 제2조 제1항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법에 침구, 안마, 접골, 간호조무 등의 유사 의료업이 있는데 이 중 침구는 한의사의 분야가 아닙니다. 현재 한의사가 침과 뜸으로 시술한다면 불법 시술로서 의료법 위반입니다. 현재의 한의사들은 침구사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한의사도 침구사 자격 시험을 보아서 자격을 취득한 연후에 시술할 자격이 생기는데 현재 의료법 아까 제 27조에 보면 한의사라 하더라도 침구사 자격증을 땄다 하더라도 한의사에게 부여된 의술 이외에는 해서는 또 안 되게 돼 있죠. 아무튼 우리나라 의료법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침구로 시술 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밝힙니다. 다시 한번 밝힙니다. 특히 침구술이 한의학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술은 조선 성종 3년부터 1472년부터 약을 주로 취급하는 한방과 또 침구를 주로 하는 침구방이 완전히 분리되어 시행하였습니다. 조선 선조 때 유명한 허준도 약재만을 다루는 한방의사였고 침뜸을 다루는 침구의사는 허임이라는 의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아플 때 허준이 침을 좀 맞으시라고 권유하면서 침구의사인 허임을 소개한 적이 있다고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의학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한방과 침구방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의료인을 시험에 의해 의관으로 자격을 부여한 사실이 이미 조선 성종대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근대의학이 도입되면서 의사제도가 생겼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에 이미 의사제도가 있었고 의사시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사제도는 일제강점기 때 생긴 걸로 착각들 하고 있어요. 또한 한방과 침구방이 모두 한의사의 자격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방과 침구방은 다릅니다. 지금의 한의사는 한방 의사입니다. 병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우울증, 조현병, 자골신경통, 만성두통,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등등 이러한 병들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질환이고 그러나 이런 것을 침뜸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침구 요프서 시암을 부활해서 침뜸을 활성화시킨다면 이런 불치병들이 상당수 치료될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서 하루빨리 침구사 시험을 시행해야 할 겁니다. 전문적으로 침뜸을 공부한 침구사 제도는 현대의학에서 포기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질환을 치료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침구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훗날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